네,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라이브 염승환. 안녕하십니까, 김종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오늘 아침부터 저희 둘이서 이제 개장 시황을 좀 더 이제 자세하고 쉽게 이렇게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저희 둘이 이제 이 코너를 맡게 됐는데, 일단 지금 장이 좀 시작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인사는 이따가 한 번 더 해드리고, 김종인 사님 좀 오늘 바로 좀 하실 수 있죠, 지금? 네. 준비돼 있죠? 자, 일단 뭐 주제 예. 출발은 뭐 보합권에서 오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뭐 종목별로 봤을 때도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전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2차 전지 쪽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다가 지난 주말부터 약간 고개를 드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출발은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반등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흐름도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이제 윤지호 대표님께서도 시장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반등을 지금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요소, 뭐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지수는 한 2포인트 가량, 0.1% 가량의 상승 나타냈고요. 지난 주말에도 그랬던 것처럼 코스닥 시장의 출발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여전히 종목 장세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뭐 시장의 흐름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종목 장세가 계속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각 시장, 특히 유가증권 시장의 이제 종목군들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 오늘 거래가 집중되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 SDI, 뭐 KB금융 이런 종목군들 쪽에 전체적으로 흐름이 조금 집중되고 있고, 거래대금 중심으로 유가증권 종목군들을 살펴봤을 때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강보합권, 포스코홀딩스는 약보합권, 그다음에 주가가 크게 느렸던 SK하이닉스가 강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난 주말에 이어서 KG케미칼과 삼부토건 같은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 쪽에서는 금양 4%가량의 반등을 보이면서 오늘 동일 시간과 비교해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HD 현대가 최근 들어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굉장히 뭐 복합적인 성격의 종목이라고 좀 봐야 될 텐데, HD 현대 최근 강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 영풍지지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두산, 네이버 같은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거래 대금이 좀 쌓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두산 같은 경우도 두산 로보틱스에 오늘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협동 로봇과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이 조금 얘기가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아마 오늘부터 수요일치 그렇죠. 들어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쟁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경쟁사를 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이 지금 4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한 2조가 안 되는 정도로 이제 공모가가 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요즘에 계속 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단 상장하게 되면 과연 누가 1등인가를 가지고 또 네. 수급적인 흐름이 좀 오갈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로봇 ETF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네. 쏠리게 되면 한쪽으로 몰렸던 수급이 또 반대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오늘 그것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를 빼면 지금 로봇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거래 대금이 모두 상위를 차지하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탄력은 꽤 약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래 대금 상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에코프로는 소폭 조정받는 가운데 다시 또 100만 원권을 지지력을 시도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의 조정이 다시 또 100만 원권의 강력한 지지력을 확인하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SPG, 유로메카, 루닛 이런 종목군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의 시가총액 상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최근 시장의 테마 중에서 누가 가장 강한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DX, LNF 같은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뭐 비교적 견조하게 오늘은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100만 원권을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하나마이크론이 0.3% 정도의 강세를 보이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미반도체는 소폭의 약세로 가고 있는데, 뒤늦게 올라가고 있는 이 하나마이크론의 상승세는 조금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메디톡스, 아지네스텍, 펩트론 이런 종목군들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인벤티지랩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바이오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죠. 자, 이런 바이오 종목군들의 강세가 오늘도 연속성을 보일까가 관건입니다. 아직까지 거래는 그렇게 크게 붙지 않는 모습.
모습이죠. 특히 뭐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거래는 전일 대비해서 줄어든 모습이고요. 인벤티지 랩도 전일 동시간대 대비해서는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흐름은 아무래도 뭐 펀더멘탈이 아니라 테마를 타고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분출이 얼마나 나타나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에너지의 분출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면 주가의 반등도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수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실어내는지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보니까 그 요소수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던데 오늘은 또 그쪽은 좀 어떤가요? 네,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승세가 뭐 며칠 연속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뭐 알기 어렵지만 지금 뭐 유니온이라든지 KG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모듈러 주택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테마 쪽의 움직임은 뭐 요소수나 모듈러 주택이나 로봇 관련주들, 그다음에 제공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일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를 살펴봤을 때는 중소형주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고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어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볼륨이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도 같이 동반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차별화되는 흐름이죠. 그래서 건설기계 전반적으로 보시면 지금 뭐 해인, 진성TC, 에버다임 뭐 이런 종목군들까지 모두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작기계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테마에 결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지금 업종 흐름을 보면 영풍제재의 급등으로 인해서 종이목재 업종이 가장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뒤를 이어서 섬유유복 업종이 나타나고 있는데 섬유유복 업종은 FNF의 반등이 눈에 띄는 양상입니다. FNF도 오늘 뭐 보고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 FNF는 염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중국 흐름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중국 흐름인 것 같고 이제 네. 사실 중국 소비주 중에서 가장 좀 못 갔죠, 못 갔고 왜냐하면 이제 단체 관광하고 이렇게 크게 이슈가 좀 없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주로 이제 중국의 매장이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체 관광 와도 이렇게 큰 수혜를 받을까 했었는데 근데 실제 지금 최근에 나오는 뭐 증권사 보고서들 게 내용들은 나쁘지가 않고 주가는 또 워낙 또 빠져 있는 상황이고 MLB 인기는 사실 이게 뭐 중국에서는 여전히 좀 그 괜찮다는 걸로 좀 많이들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좀 약간의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관건은 그거죠.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겠느냐 과거처럼 그게 좀 관건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FNF가 단기간에 이제 급락을 딛고 좀 반등하는 점은 그래도 이제 바닥을 좀 다졌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중국 소비주 중에서도 시총이 큰 편이라 네. 굉장히 좀 이번 반등은 저는 그래도 업종 전체로도 좀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그동안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만 보고. 근데 그 흐름이 약간 좀 최근에 보면 미국을 대표하는 그 전력기기 회사들이 많이 빠지고 있고 중국을 대표하는 이런 이제 뭐 소비재 업종들이 올라온다는 건 약간의 뭔가 좀 그 반전이 좀 시작된 그런 모습 아닌가. 그래서 좀 상징성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아침에 뉴스에서도 뭐 전해주셨지만 일단 중국인들이 그래도 오고 있다라는 점, 물론 얼마만큼의 숫자로 확대될지, 특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9월달에 그 연휴 기간에 얼마나 오느냐가 관건일 걸로 보이는데 그 연휴 기간에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국내에서 소비되는 종목, 대표적으로 뭐 면세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파라다이스를 포함한 카지노 관련 종목군들로도 긍정적인 수혜가 예상되지만 FNF는 제 생각에는 아마 중국에서도 꽤 괜찮다라는 부분이 아마도 현재 좀 주가 반등의 하나의 좀 근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조금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온 회사가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가 지금 한 3% 가량의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도 좀 싣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증권에서 내용만 보고 봤을 때는 거의 뭐 중립 이하 의견에 가까운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내용 핵심 포인트는 배당을 줄일 것 같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그동안 KT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의 그나마 3사 중에서는 조금 강한 모습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KT가 좀 고개를 드는 양상이었는데 자, 오늘 보고서에 좀 뭔가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철강금속 업종 살펴보시면 지난 주말에도 중소형주들이 쭉 한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뭐 하이스틸, 휴스틸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자, 오늘도 전반적으로 거래가 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스틸, 휴스틸, 현대 BNG 스틸, 한일철강, 포스코 스틸리온 이런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거래가 모두 붙고 있는 양상이고요. 풍산도 1% 정도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에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죠. 자, 이러한 흐름은 아무래도 대형주의 하락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현재 뭐
포스코홀딩스, 고려아연, 현대제철 뭐 이런 대형주들은 조금 소폭의 약세를 보이면서 거래도 크게 붙지 못하고 있고, 자 반대로 이제 거래가 강하게 붙고 있는 하이스틸과 휴스틸 같은 종목군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어서 지난 금요일 날 강세를 보였던 소위 뭐 바이오, 그다음에 일부 철강주들, 그다음에 우리가 요소수 관련주라고 불렸던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로봇의 어떤 힘이 조금 줄어들고 새롭게 뜨는 이런 종목군들로 좀 시장의 매기가 들어간다고 봐야 될까요? 그 일단 이제 제가 한번 이제 보면서 느낀 건 시장이 확실히 그 주도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도주라는 건 물론 이제 로봇주가 주도주는 맞거든요. 이제 최근에 지난주부터 굉장히 셌잖아요. 그렇죠. 가장 이제 오늘도 뭐 센 편이니까. 근데 주도주가 맞는데 이제 주도주라는 건 지수를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근데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지수를 움직여줍니다. 이게 시총들이 크니까. 근데 로봇이 급등한다고 지수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은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산업별로 계속해서 이제 등락만 거듭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박스권장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 오늘도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좀 약간 좀 답답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발 좀 악재가 있었죠. 그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중국에 이제 사실상 중국 기업이잖아요. 그 고션이라고. 네. 그 기업이 이제 미국에 공장 짓는 게 승인 받았다라는 언론 보도가 하나 나왔거든요. 이제 그게 아마 오늘 국내 또 2차 전지에는 좀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이 좀 증시엔 당연히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양대축인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지수는 이렇게 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게 지수는 좀 하락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승 종목이 좀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대형주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요 정도로 한번 좀 그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잠깐만 좀 광고 보고요.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이제 특징적인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 분석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보고 오겠습니다. 정프로, 가족하고 지인들이 차를 잠깐 운전할 때 보험 어떻게 해? 하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이죠. 지금 당장 차를 빌려야 되는데도 아니 하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이 있죠. 딱 하루만 필요할 때도 하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이죠. 앱 설치하고 3분이면 오케이. 가입 즉시 보장 오케이. 3프로가 추천하는 하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이야, 하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 진짜 편하겠네. 괜히 300만 선택했겠습니까? 아, 저희가 이제 첫날이라 이게 진행까지 하다 보니까 힘드네요. 정신이 없는데, 네. 혹시 그 위원님 오늘 근데 좀 한번 이 종목 좀 한번 그 얘기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 기업 있어요? 네, 그 전에 잠깐 수급한만 네. 짚고 가면, 외국인 수급이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은 조금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로봇 AI 쪽에서는 지금 뭐 창구 기준이니까 실제로 외국인들 매수가 똑같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큐렉소나 뭐 셀바스 AI 이런 종목군들은 매수가 유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그 이게 테마의 성격을 좀 넘어서는 것인지 아니면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자, 대형주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삼성 SDI 등 매수가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반대로 오늘 로봇주,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또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SK하이닉스, SPG, 포스코 DX, 포스코 퓨처엠, 금양, 네이버, 주가의 등락과 상관없이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종목군들은 IT 쪽에서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 중에 대장주들의 일부를 정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둔화되면서 두산 로보틱스의 전반적인 모멘텀이 더해지는 것인지는 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CJ 같은 경우 최근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진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인데, 외국인들도 그에 못지않게 매도 압력이 계속 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아침에 좀 살펴봐야 될 종목으로서는 저는 리포트를 보니까 네. 오늘 그 LG노텍, 그다음에 SK하이닉스와 관련돼서 아이폰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원님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의견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고서들을 오늘 아침에 좀 보고 왔는데, 이제 많은 보고서들이 대부분 이제 아이폰 얘기가 많아요. 아이폰하고 그렇죠. 이제 반도체 여기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이제 아이폰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의견은요, 그렇게
이제 주가에 좀 선반영됐으니까 좀 뭐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 이런 좀 시각이 많고 특히 이제 옛날에 테슬라도 그랬던 것 같고 이제 아이폰도 그렇고 지금 많은 중국인들 특히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좀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자국폰 쓰자. 예, 네. 그런 움직임들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표면화됐던 것 같고 근데 일단 이건 상징성은 있겠죠. 중국 입장에서 지금 미국과 지금 기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 인민들한테 약간 메시지를 좀 준 게 아닌가.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 사람들이 이제 아이폰 안 쓰겠다. 그건 좀 너무 앞서간 것 같고. 근데 네. 물론 이제 공무원이나 이제 정부 통제가 들어가는 그런 기관에서는 안 쓸 확률이 높은데 그거 어떤 분이 또 애널리스트 분이 계산을 했거든요. 그게 큰 영향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매출액에 뭐 큰 비중이 아니라서.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심리적인 부분하고 또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기사 보니까 애플 출하량이 한 5% 정도 감소할 거다. 네. 이런 좀 내용들이 나왔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게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9월 언제죠? 이번 주에 아이폰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12일 예, 하죠? 오히려 네. 공개하고 나면 그러니까 악재라는 건 사실 오히려 이제 노출되고 나면 더 이상 악재는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은 좀 반영되는데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오늘 LG노텍도 최근에 좀 빠졌고 미국의 애플도 그렇고 그다음에 퀄컴이 중국 비중이 한 60% 50%인가 60% 되는데 이런 이제 중국 비중이 높은 IT 기업들이 결국 이제 추세적으로 다시 돌아설 수 있겠느냐. 요게 저는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정말 애플 아이폰 판매가 예전만큼 또 고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노이자에서는 사실상 좀 쉽지는 않은 좀 국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다지면서 바닥은 좀 다지겠지만 시장이 원하는 어떤 그 성장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2차 전지 열광했던 것도 요즘에 로봇이 가는 것도 결국엔 성장이거든요. 예, 성장이 뒤에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애플 아이폰을 봤을 때는 그게 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예, 뭔가 혁신이 안 보인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판매량은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애플 아이폰 관련해 가지고는 추세적 상승하려면은 조금 더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겠냐. 다만 이게 업종 전반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지수에도 영향을 주니까 다만 이런 악재들이 반영돼서 어느 정도 이제 리포트들 내용대로 좀 선반영이 좀 됐다라면은 그 점에 있어서는 너무 이 사건은 이제 와서 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이번에 이제 화웨이 사고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이닉스 그 실제 이제 이렇게 어느 분이 분해해서 한 사진 좀 올려준 것 같은데 이 D램하고 낸드가 각각 있는데 이제 D램 같은 경우 낸드가 최신 제품이더라고요. 저 옛날 건 줄 알았는데. DDR5로. 네,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는 짤도 돌아다니더라고요. 자 이제 억울한 거죠. 억울한 건데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아마 중국 같은 경우는 유통망탕에서 이걸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이 화웨이에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공급도 못하지만 유통망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그 유통망에서 누군가 불법으로 제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네. 확인하겠어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조사는 한다고 하는데 뒤늦게 이제 신고는 했는데 어쨌든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하이닉스 책임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영향은 좀 제한적이고 제가 이제 보면서 느낀 건 메모리는 이게 대체 불가하구나. 예, 저는 그걸 느꼈어요. 거기 화웨이 그 메이트 프로 60 프로의 90%가 다 중국이에요.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든 건데 국산을 한 건데 그 중에 메모리는 국산화를 못한 거죠. 네, 할 사실상. 수가 없죠. 할 아직은. 수가 없죠. 네. 예, 뭐 기술도 안 되겠지만 장비도 없고. 근데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간 AP는 국산화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뭐 비용이고 뭐고 간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그만큼 메모리는 좀 대체 불가능하다는 게 다시 한번 이제 알려졌고 또 오늘 나온 반도체 이 보고서도 이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중국의 재고 확충이 좀 시작이 되는 조짐이 보이나 봐요. 모바일 쪽에서 이번에 메이트 프로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신제품들이 나오는데 그동안 재고를 많이 줄여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세요? 화웨이의 메이트 60 만약에 그거를 꼭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네. 아이폰 쓰던 사람이 집에서는 아이폰 쓰고 그럴 그다음에 수도 관공서 있죠. 갈 때는 메이트 60 쓰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매출처가 두 군데로 늘어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장기적으로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이슈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과연 어디까지 텐션을 올릴 거냐.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공식적인 어떤 대응은 좀 자제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나온 어젠가요? 그 바이든의 발언을 보면은 그래도 뭐 중국과
관계 정립을 하겠다, 우리가 뭐 싸우겠다는 게 아니다, 그런 뉘앙스의 뭐 발언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봤을 때 텐션이 좀 낮아질 것 같기는 한데 LG노텍이나 뭐 BH를 포함한 국내 이제 애플 관련주들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뭔가 조치가 나왔을 때 정말로 판매량이 빠진다면 얼마나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제가 봤던 수치는 지금 뭐 중국 점유율이 한 22%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숫자만으로 보면 그 공무원과 그다음에 관공서, 그다음에 공기업들의 숫자를 따져봤을 때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럼 아이폰 전체 매출의 한 2%에서 3% 정도가 아마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물량일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인데, 뭐 이 시간에 김프로님도 항상 언급해 주시지만, 그러면 공기업이랑 거래하고 공무원이랑 거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좀 차분하게 좀 더 뉴스를 기다려보면서, 특히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에 이제 보고서 보니까 거의 밸류 기준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밴드에서 거의 하단으로 붙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로 뭐 아이폰 판매량이 뭐 1,000만 대, 2,000만 대씩 빠지는 거 아니라면 그 정도의 밸류가 빠졌을 때 반등 여력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네. 자리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밸류 플레이는 충분히 가능한 자리 같아요. 워낙 이제 악재들만 나와가지고 네. 좀 많이 빠진 상태니까 뭐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언제쯤 이런 이슈들이 해결될지는 조금 더, 또 아이폰 판매량도 우리가 확인을 실제로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조금 더 한 10월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근데 그 환율이나 이런 좀 상황 어떤가요? 오늘 보니까 환율은 좀 약보합 정도 좀 기록을 하고 있어서 좀 소폭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최근에 워낙 또 달러도 강하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또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장을 보면서 느낀 게, 이 우리나라 보면 사실 뭐 반도체도 그렇고 최근에 뭐 로봇도 그렇고 이슈들이 되게 좀 많은 상황인데, 주가가 자꾸만 이제 이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좀 매크로 이슈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좀 누르고 있는 매크로 이슈 중에 대표적인 게 중국하고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의 금리와 이게 달러가, 이게 둘 다 밑으로 꺾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꺾이는 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유가도 그렇고 전체적인 매크로 이슈들은 전부 상단을 제약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주가를 지금 뭐 끌어내리고 그다음에 뭐 하락세를 크게 늘리는 요소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금리의 저 레벨에서는 할인율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종목군들에 대한 눈높이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수급이나 시장의 매크로에서 좀 더 자유로운 테마주들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전체 시장이 다 망가지는 것이냐, 환율이 진짜로 1,350원 뚫고 저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리스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뭐 지수의 낙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수와 관련돼서는 큰 변동성을 생각하시기보다는 러프하게 한 2,500에서 2,600 한 50 정도를 가늠하는 정도의 박스권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박스권의 하단을 지지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얼마만큼 반등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 나오면 또 이제 이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죠. 과거에 삼성전자 혼자 갔을 때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때 종목군들이 거의 안 올라가고 삼성전자만 독주하면서 체감 수익률은 굉장히 낮았던 그랬죠. 그런 네. 흐름이 또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일단 지수가 살아나면 그 다음에 어떤 내러티브들은 또 갖다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지수가 살아나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환율과 금리가 극단적인 변동성만 보여주지 않으면 지수는 제한적인 가운데, 지수의 하단에서 상단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아마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형 반대주 종목군들의 반등 탄력이 아마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분이 김종훈님 요거라고. 아까 저도 여미사님을 아니, 칭찬하는 아닙니다. 얘기를 많이 아닙니다. 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방금 제가 속보를 보니까 수출이 나왔어요. 사실 이제 네. 저희 아까 윤조 대표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주는 거 하는가,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네. 지난 8월에 수출 데이터가, 저는 굉장히 그거 보고 좀 뭔가 괜찮다 느꼈던 게, 한 자릿수로 수출 성장률이 둔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15% 이러다가, 근데 오늘도 지금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지금 데이터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8%예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방향으로 보면 조금씩 뭔가 이렇게 줄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제가 최근에 본 어떤 그 거시 지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부분이었거든요. 일단 그 재고가 많이 줄었다. 총 매출액 대비해서 중국과 미국의 재고가 다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폭발하면서 리스타킹으로 들어가는 것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네네. 최소한 그러면 재고를 더 줄이긴 어렵지 않느냐. 적정 재고 수준으로 만약에 내려온 것이라면 그게 IT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그 아래로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수출이 뭐 반도체 쪽에서 만약에 크게 이끌어주면은 뭐 크게 위로 분출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정 재고 수준으로 줄여놓은 것이라면은 저는 그러면 국내 이제 내구 소비재 쪽에서 반등을 시도할 만한 종목군들 중에서 주목해 볼 것은 뭐 대표적인 가전이라고 볼 수 있는 뭐 LG전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리포트 중에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 중에 하나는 백투스쿨 소비를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백투스쿨 소비로 인해서 일정 부분의 IT 쪽의 매출이 늘면 그와 관련된 신규 소비가 또 붙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자동차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에서 엄청나게 할인하면서 재고 줄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재고를 줄이고 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차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여기에 이제 신규 전장 부품들이 대거 들어갈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 그런 쪽에서는 어쨌든 하반기에 매출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 통으로 같이 보면 여전히 좀 답이 없어 보이지만 확실하게 뭔가 좀 수요가 늘어날 만한 쪽에 IT 제품이나 소재나 이런 쪽의 종목군들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진짜 신규 공장을 만약에 늘려간다면 그와 관련된 뭐 장비, 소재 이런 종목군들도 한 번 정도는 뭐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잠깐 보니까 지수가 약간 좀 반등하려고 하네요. 지금 네네. 거의 보합까지 왔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플러스로 전환이 좀 됐고 다만 하이닉스도 약간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오늘 보면서 또 느끼는 게 약간 이제 아까 FNF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그 뭐 메디톡스도 그렇고요. 요즘에 보톡스가 되게 좀 강하더라고요. 네, 휴젤도 근데 그게 그렇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중국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보톡스 시술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의료 관광을 온다는 거예요. 근데 네네. 그게 어떻게 보세요? 좀 일시적인 것 같으세요? 구조적인 것 같으세요? 그 저희 회사 사무실이 신사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압구정부터 신사까지 그 병원 아, 많잖아요. 네, 맞죠, 네. 맞죠. 사람들이 많아지긴 했습니다. 많아졌어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뭐 다 중국에서 왔는지는 뭐 확인할 그거네, 수 그죠. 없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국내 분들보다는 해외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동양인 분들이 좀 많은 걸 봤을 때 정말 중국 쪽의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휴젤과 그쪽의 매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다만 그렇게 매출이 늘어난다면 지금 시장에서 또 초강세 종목 중에 하나인 의료기기 쪽의 종목군들도 상대적으로 강했던 뭐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메디칼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이런 종목군들은 새로운 모멘텀을 그렇죠. 나타낼 수 있는 네. 거죠. 다만 이게 이제 실적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기대만큼의 성과가 안 나오면 또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지금은 뭐 기대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두 종목만 한번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네. 지금 두산이 상승률이 네. 22%가 넘고 있어요. 아마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과 관련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뭐 투자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거 뭐 저 사람이라는 뭐 제가 판단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두산의 거래가 집중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탄력이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란 네.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두산이 오늘 뭐 상한가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만약에 문을 닫았을 때 다른 종목으로까지 매기를 확산시키면서 전체의 그 테마를 끌고 갈 건지 아니면 이 종목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승폭을 줄이면서 나머지 종목군들을 빼는 형태로 갈 건지를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최근에 테마에 워낙 강하고 호흡이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네. 일단 좀 견조한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네. 견조하니까 네. 그래서 이 두산이 종목의 변동성이 보였을 때 나머지 그 대장주 성격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정말 제 생각엔 아직 뭐 관련된 뉴스나 뭐 이런 걸 못 찾았는데 신작 게임 기대감인가요? 근데 이거 뭐 계속 나오지 않았었나 싶은데 넷마블이 또 오늘 급등하고 있거든요. 오늘 10%고 근데 양대마켓에서 뭐 국내 인기 게임 1위에 올랐다 뭐 이런 세븐나이츠 키우기라고 하는데 네네네. 요게 그래서 이제
그 일단 뉴스로는 그게 좀 잡혀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넷마블이. 전혀 움직임이 없던 종목이 네. 갑자기 이렇게 또 치고 나오니까 그럼 이런 종목군들도 일시적으로 뭐 잠시 움직였다가 또 사라지는 그런 모습일지 게임주들도 최근 들어서는 전혀 부각을 받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게임주가 뭐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낮지만 이렇게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뭔가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느냐. 네. 오늘 좀 거래량이 지금 3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벌써 최근에 며칠간 보지 못했던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게요. 지금 제가 이제 읽어본 기사로는 이제 엠마켓 인기 순위니까 인기 순위는 이제 매출 순위랑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출 1위 했으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리니지를 제꼈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게 네. 아니고 지금 보니까 인기 순위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올라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다른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서는 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온 뉴스가 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건 좀 확인하면 또 나중에라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넷마블은 소외주의 대표 회사거든요. 사실 네. 정말 주가도 많이 빠졌고 3N이 다 그렇죠 지금. 근데 지금 네. 보면 넷마블 가죠. 또 최근에 HD 현대는 이제 사실 이게 색깔이 되게 다양한 게 조선하고 그 정유가 같이 섞여 있어요. 방산도 있습니다. 네, 방산도 네. 그래서 건설기까지. 그다음에 네, 이거 뭐 또 배당주도 꽤 그러니까 쏠쏠해요. 되게 네. 좀 여러 개가 막 섞여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산업재의 대표 주자인데 이 기업이 이 무거운 지주사가 이틀 연속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외주들도 뭔가 모멘텀이 있으면 좀 움직이고. 그러니까 지금은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로봇도 그렇고 의료기기도 뭔가 비싸도 성장이 계속 나온다. 의심이 없다 그러면 계속 갑니다. 가는 그런 장세인데 코스피는 꼭 그러진 않아요. 코스피는 일단 제 생각엔 가격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외주 중에서 뭔가 좀 이벤트가 발생하면 주가 급등.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넷마블, HD 현대, FNF 이 기업들 공통점이 다 좀 왕따당 오랫동안 쉬었던 넘으셨던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네.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가 약간 좀 그렇게 느껴지는데 오늘 어쨌든 이제 넷마블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오랜만에 좀 게임주들도 조금 훈풍은 좀 불고 있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게 뭐 어떤 그 뭐죠? 그 보고서를 하나 보니까 제목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매달 열리는 미인대회라고. 저 그거 여쭤보려고 네. 했는데 미인대회가 매달 열린다는 거예요. 네, 매일. 네. 네, 매일이죠. 매일이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그러니까 그 표현이 딱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 표현은 맞는데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이렇게 안 가는데 매일 저렇게 핫한 종목이 하루에 막 10% 20%씩 올라가니까 이걸 정리하고 빠르게 좀 옮겨 타야 되나? 그러고 싶다가도 저것도 뭐 3, 4일 만에 또 고개를 꺾어버리면은 뭐 크게 또 내가 옮겨 타서 네. 더 손실을 2배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이 많은 상황인데 뭐 저는 일단 옮겨 타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좀 부정적이긴 한데 저도 부정적인 네. 게 이게 어쨌든 미인대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뭐 인기 투표라는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인기라는 게 매일매일 그냥 계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새로운 또 인기주가 좀 나오게 되니까. 근데 네. 지금 보면 저는 계속 이게 순환매가 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냐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만약에 움직인다. 위가 열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이 미인대는 잠시 이제 중단됩니다. 중계 끝나고 그렇죠. 이제 이쪽에 이제 이 자금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지금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계열사가 움직여주면 이제 추세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뭐 금요일처럼 한번 반짝하는 게 아니고 추세적인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나오면 이제 미인대회 끝나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 그럴 지금 단계가 아니잖아요. 네. 현재 매크로 상황도. 그래서 당분간은 좀 기다리시면 자기 차례가 오는 그런 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은 뭐 빠르게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고요.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데 뭐 기여하고 있는 투자 주체라든지 이런 쪽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뭐 기관들의 전반적인 매수가 과연 만기를 둘러싸고 얼마나 나타날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외국인들 매물은 좀 줄고 있습니다. 특히 기계업종과 전기전자 업종에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반대로 철강금속 업종에는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고요. 자, 코스닥 시장 쪽으로 갔을 때는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여전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런 수급의 흐름이 지난 금요일에는 코스닥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오늘은 반대로 또 코스피 쪽에 무게를 두면서 하루 이렇게 좀 퐁당퐁당하는 장세로 연결될지도 한번 확인이 좀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여전히 뭐 체크 포인트도
일단 코스피 대형주들의 강세 흐름, 특히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는 좀 매도가 줄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결될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이제 다 좀 이렇게 그 시장 한번 훑어봤는데 오늘 이제 오후에 그러니까 뭐 오늘만 놓고 봤을 때 오후에 뭐 예상이라고 하긴 그런데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시장이 좀 오늘은 좀 어떻게 좀 움직일지. 전 뭐 지수는 좀, 여전히 정체를 보이는 가운데 이렇게 개별 종목의 강세, 그다음에 로봇 쪽에서는 아마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에 바뀔 대해서 좀 가능성.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많이 베팅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가면서 조금 2차 전지 쪽의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뒤쪽으로 가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네. 그다음에 위안화가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 위안화 흐름을 한번 네, 10시 반 맞습니다. 이후에는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사실 뭐 이슈들이 좀 많은 걸로 좀 이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 한 주에 또 출발을 했고 지수는 그래도 부진한 좀 출발을 보인 후에 지금 코스피 지금 상승세로 반전이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비중이 좀 막대하다 보니까 일단 좀 하락세입니다. 하락세지만 상승 종목이 80개 정도 더 많아요.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수보다는 지금 종목 아까 이제 말씀드린 매일매일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그런 좀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걸 계속 좀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보실 때 너무 뭐 지수에 매몰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내가 보유한 기업들이 어떤 모멘텀이 있나 어떤 또 선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차분히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한 35분 정도 됐는데 저희도 좀 뭔가 어색합니다. 이게 저 자리에만 앉아 있다가 네네. 여기서 하려니까 이게 뭔가 또 진행도 해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뭐 얘기할 것도 생각이 되니까 이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이게 그 여러 가지를 동시에 멀티플레이로 하려다 보니까 근데 차차 좀 저희가 적응을 하면 또 좀 더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건 좀 시간을 두시고 천천히 저희 좀 봐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뭐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만은. 네. 저도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막 지금 헷갈리는 네. 상황인데. 근데 오늘 네. 뭐 어떠셨어요? 어쨌든 뭐 첫 방송 해보셨는데. 네, 일단 뭐 전달하고 싶은 건 많은데 네. 또 여러 가지 그죠.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다 전달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네.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지난 이제 그 새롭게 이제 시도하는 그런 코너니까 저희가 이제 해드릴 거는 아침에 30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그렇죠. 30분 네. 안에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때 어느 걸 좀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저희가 되도록 저희 의견도 제시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 어떤 게 팩트인지 네. 팩트 위주로 정리를 해드려서 이거 한 30-40분 보면 오늘 일단 오전 시황은 다 정리되는구나. 요게 저희 이제 목표입니다. 네, 다른 거 안 봐도. 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또 열심히 저희가 준비 철저히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사실 시간 제한은 절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뭐 나중에 언제 뭐 또 분위기 봐서 1시간 넘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오늘 해드릴 얘기는 다 해드렸고 저희가 또 이제 뭐 장 끝나고도 있고 이제 이번에 좀 개편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또 3프로 TV 또 이 마감 시황하고 또 저녁에 열리는 라이브도 많이들 또 새롭게 그 코너들이 좀 나온다고 하니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시간 맞춰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김종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